어제 코스피는 하루 만에 5.72% 폭락했습니다. 검은 금요일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뉴욕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와 S&P는 올랐고 유가는 거꾸로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이 반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주 전에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 증시, 다우는 0.46% 올라 51,947을 기록했고 S&P 500은 0.05% 오른 7,411로 사실상 보합이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64% 내린 24,975로 마감했습니다. 세 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을 봤다는 것,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폭락 다음날 뉴욕은 왜 갈렸나? 유가가 꺾인 이유, 아직 남아있는 문제, 그리고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지금 해야 할 것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수가 갈렸다는 건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특정 섹터만 아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3.5% 넘게 올랐고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크게 밀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수 하나만 보면 놓치는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유가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배럴당 $100 돌파 소식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루 만에 브렌트유는 4% 가까이 빠지며 $96대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 넘게 내리며 $88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꺾였을까요?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 재개 방안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로이터는 여기에 중국의 영향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가장 곤란해진 나라 중 하나가 중국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결고리입니다. 어제는 유가가 오르니 물가 걱정이 커지고 물가 때문에 금리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기술주가 맞았습니다. 오늘은 그 고리가 반대로 한 칸 돌았습니다. 협상 기대에 유가가 내리고 물가 부담이 줄고 긴축 압력도 한숨 돌린 겁니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합의가 아니라 기대입니다. 실제 진전이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은 여전히 강합니다. 협상 소식 하나에 4% 움직였다는 건 반대 소식 하나에도 그만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가가 풀렸다고 모든 게 풀린 건 아닙니다. 나스닥이 혼자 내린 이유, 바로 인공지능 투자 부담입니다. 빅테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현금 흐름은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살아있고 그 불똥이 반도체로 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대형주가 유독 크게 빠진 이유와 같은 뿌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제 우리를 때린 악재 4가지 중에서 유가와 지정학은 일단 완화 조짐이 보입니다. 물가 지표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투자 부담과 반도체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고 관세 변수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절반은 풀렸고 절반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시장은 지금 이 회의를 기다리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이 보는 확률은 이렇습니다. 금리 동결이 약 88.8%, 인상이 약 11.2%입니다. 참고로 이 인상 확률은 이번 달 중순 한때 46%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확률이 낮아진 이유는 물가 지표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5% 올라 시장 예상치인 3.8%를 밑돌았고 생산자 물가는 전달보다 0.3%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잡히는 신호가 나오면 금리를 올릴 명분이 줄어듭니다. 다만 방심은 이릅니다. 9월까지 범위를 넓히면 한 번 이상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50% 안팎으로 봅니다. 확률은 확률일 뿐이고 유가가 다시 튀면 이 숫자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대처법입니다. 첫째,
하루 반등에 안도해서 몰빵하지 마세요. 어제 크게 빠진 다음 날의 반등은 추세 전환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되돌림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제 공포에 파는 게 위험했던 것처럼 오늘 안도감에 한 번에 사는 것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둘째, 어제 못 지킨 것부터 지금 정리하세요. 신용이나 미수 같은 비드로 들어간 돈이 있다면 시장이 잠시 숨 돌리는 지금이 줄일 기회입니다. 그리고 당장 몇 달 안에 써야 할 돈이 주식에 들어가 있다면 이번 주말에 빼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반등할 때가 정리하기 가장 편한 때입니다. 셋째,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세요. 유가, 환율, 중동 정세, 연준의 결정. 이 중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내 주식 비중, 매수 방식, 그리고 수수료와 세금은 100% 내가 정합니다. 뉴스에 쓰는 시간을 여기에 쓰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넷째, 다음 주 회의 결과를 마치려 하지 말고 두 경우를 미리 정해두세요. 동결이면 정해둔 적립을 그대로 이어간다. 인상이면 이러이러한 비중까지는 견디고 추가 매수는 미룬다. 이렇게 미리 적어두면 결과가 나온 뒤에 흥분해서 결정할 일이 없어집니다. 시나리오를 정해두는 것, 그게 예측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제의 폭락이 끝이라는 보장도, 오늘의 반등이 이어진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치는 보도와 시장 추정치 기준이고 회의 결과와 협상 진전은 아무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과 변동성 위험이 따르며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폭락 다음날 뉴욕은 갈렸고 유가는 협상 기대에 꺾였습니다. 물가 지표도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다음 주 금리 동결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투자 부담과 반도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등에 흥분하지 말고 빚부터 줄이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다음 주는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로 맞이하세요. 부의 알고리즘은 내일도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